마치 광활한 우주의 어느 한 곳에서 희미하게 존재하는 인간의 삶의 여정을 담은 듯 하얀 캔버스 위를 수놓은 실과 구멍. 그 무채색의 공간을 힘없이 뚫고 나오는 빛. 담백하지만 수많은 메시지를 담은 김명남 작가의 작품을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본다. 네, 오늘 아름다운 TV 갤러리 특별한 분 모셨어요. 네. 베르사유에서 미대 교수님이세요. 와. 김명남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늘과 실 그리고 송곳으로 20년 동안 예술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고 또 베르사유 미술대학에 말씀하신 대로 판화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과장님이시구나. 네. 예. 그 이제 뭐 학과장은 예. 꼭 막 실력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실력하고 인격하고 뭐 인격도 좋죠. 요리도 잘해야 요리도 되고. 잘한다고 들었어요. 목소리 예. 들으면 노래도 잘할 것 목소리. 같은데. 아니야. 예. 요리 뭐 작가들이 다 요리 잘하죠. 왜냐하면 또 그리고 예. 유학생을 오래 하면은 예. 아무래도 한국하고 좀 상황이 달라서 요리를 잘하게 돼요. 센스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감사합니다. 안경 테며 직접 다 고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액세서리 고르신 게 정말 다른데 그림도 뭔가 다르게 그리실 것 같네요. 네.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오늘은 네. 이젤의 그 화판에 있는 종이가 아니고 캔버스거든요. 캔버스에 그 독특한 작업을 보여주신다고 예. 하셨는데 네. 얼른 예. 보여주세요. 네, 예. 그럴게요. 네. 실을 가져오셨어요. 네, 실과 바늘 예. 그리고 송곳. 네. 예. 그것으로 드로잉을 하고 예. 나중에 이제 구멍도 뚫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여행지에서 만났던 사람들 아. 미니처어를 붙이는 건데 오늘은 그냥 드로잉하는 작업까지 네, 보여드릴게요. 예. 네. 원래 이제 우리 저 김명남 작가는 시작은 이제 판화로 그 베르사유 보자리에서 판화 전공을 하고 예.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예. 오늘의 이르기 있죠. 아, 작가님 네. 왠지 좀 불편해 보이세요. 그냥 들고 하셔도 되는데 여기 앉으셔서. 앉아서 예, 예. 술을 놨듯이 얘기하면서 네. 도란도란 네. 수놓는 그렇다. 느낌으로 하셔도 네, 그렇게 될 것 할게요. 같아요. 예. 김연아 좋죠. 작가님께서 예. 회화도 하시고 그리고 또 판화 전공도 하셔서 판화도 작업도 하시고 도자기 작업도 하시고 네. 도자기도 설치 하시는 거예요? 미술 네, 까지 설치로 하시고 네. 네. 이게 영역이 되게 다양하신데요. 근데 예. 가장 뭐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라든지 기억에 남는 장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이 20년 동안 프랑스 생활하면서 정말 이 흰 작업을 할 때가 가장 제가 행복하고 또 정말 제가 찾고자 했던 그 작업의 길인 것 같아요. 이 작업은 한 8년 전부터 8년 동안 네, 하얀색만? 아니요. 이제 하얀색은 2010년에 완전히 하얀색으로 빠졌고요. 예. 제가 한 8년 전에 녹내장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뭐 예. 이건 너무 높아심에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왜 베토벤이 청각을 잃었잖아요. 근데 작가가 또 뭐 화가가 시력을 잃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예.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은 시력에 문제가 있어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이 작업이 구멍을 뚫기 시작했는데 이 작업이 이제 2010년도에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그 기획 초청으로 검천예술공장에 와서 작업을 2달 동안 하면서 네. 작업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흰색을 이제 색을 뺀 거죠. 근데 그때부터 제가 참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약간 뭐 컬러풀하고 항상 컬러가 있었죠. 회색이나 뭐 위였었는데 파스텔 지금 이제, 톤, 네 그런 쪽이었죠. 파스텔 톤에서 최근의 작업들은 이제 거의 흰색 바탕이 줄을 이루는 작업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네.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만약에 제가 드로잉을 물론 이게 검정색이다 무슨 색이다 해서 하면 되지만은 예. 이 사실 실과 바늘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과 바늘로 이제 드로잉을 하는 거죠. 자수에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전체 그냥 여성들이 좋아하는 뭐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걸 다 제가 보기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보기하고 다르게 손재주가 있다는 네, 얘기죠. 요리도 사실. 잘하시고. 네, 뭐. 저희도 한번 초청해 주세요. 요리 맛보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프랑스로 오세요.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진주의 제 작업실로 놀러 오시든지. 아, 진주에 네, 작업실 네, 있으시다 네, 그랬죠. 네. 그럼 국내에서 네, 그 작업을 하시다가 네. 어떠한 계기로 프랑스로 가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물론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수채화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수채화에서 뭐 제가 경남 사람이니까 경상남 도로에 사는 미술제라든지 아니면 국전이라든지 그 당시엔 가장 붐이 있었던 한국수채협회라든지 특선을 다해서 이제 초대 작가가 됐죠.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참 너무 이 정체되어 있고 좀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도 또 씌울 겸 그다음에 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결국 이론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실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간 거죠. 네. 프랑스에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휴, 예. 뭐 언어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33살에 제가 유학을 갔잖아요. 아, 예. 그래서 언어를 잘한다는 거는 참 힘든 거죠. 그 나이에는. 아까 사회자님도 그러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불어 하고 네. 대학 때 해도 안 되잖아요. 투하 이러다가 네. 까트레 이런. 저는 사실 미대를 다녔으니까 예. 학점은 따야 되는 불어가 있었어요. 예. 기본 불어. 근데 갈 때 제가 5개 단어 알고 갔다고 해야 될까? 뭐 하셨어요? 5개. 뭐 기본적으로 예. 안녕하세요. 아, 뭐 잘 가세요. 예, 뭐 프랑스어로 해주세요. 네, 봉주가 예, 예. 뭐 사랑한다 주댐. 예. 예. 오빠 안녕. 오빠. 예. 멋있다. 꼬망딸레부. 예. 이런 정도 어떻게 지내시냐고. 예. 이런 정도 알고 갔죠. 그러면은 뭔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 알고 가서 결혼도 하고 교수도 괜찮네요. 하고 괜찮네요. 예. 재미있는 내가 에피소드 그때 이렇게 궁금합니다. 예. 뭐 좀 어색하긴 하죠. 어쨌든 결혼 안 하고 계신 예. 분들, 마땅히 남자친구 없는 분들은 저 가라고 하셨잖아요. 다 5단어만 알면은 뭐 프랑스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국과빠 찬호씨입니다. 왜 안 되겠냐고. 가기 전에 네. 뭐 와이나 와이낫. 아. 극복 방법을 알고 가야 될 것 예, 같아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근데 같고요. 예. 사실 지금 제가 대학에 교수로 있지만은 불을 잘해서 한다기보다는 사람이 어느 나라든 가슴으로 통하고 눈으로 얘기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론 교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기하고 물론 이론도 이제 많이 통합 예술이니까 병행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가슴으로 많이 하죠. 가슴으로 가르친다. 네. 학생들을 가슴으로 가르친다. 그렇게 그 해야죠. 나라 언어를 잘 알지 못하면은 살아가는 데 대한 고생하죠. 그 불편함과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참 특이한 거는 그렇게 많은 그 불어를 익숙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 유학을 가서 그 베르사유 미술대학의 네. 교수가 되기까지 참 그것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인간 김명남 작가의 승리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작업만 했다고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하셨다고. 네, 그랬죠. 거의 뭐 학교에서 문 열고 들어가고 문 닫고 네. 나오고 그러셨죠. 아니요, 뭐 수위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예. 지금은 없지만은. 예. 근데 이제 학교 문 열었을 때 예. 가가지고 수위가 좀 나가라고 막 고함치고 막 그럴 때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겨울을 잊지 못하겠어. 자, 학교에서 이제 8시까지 작업하고 파리로 돌아오는데 그 프랑스의 가로등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아, 낭만적이에요. 말만 아니 들어도. 너무너무 따뜻하고 예. 지금도 그 추억을 생각하면은 겨울이 되면 그 생각이 나요. 얼마나 그때 참 좋았던 시기죠. 제가 부르는. 힘들지 않으셨고. 저는 좀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적응을 잘하고 그리고 또 여행지에서 여행을 좀 많이 그때도 다녔죠. 돌아오면은 그 허탈감은 좀 참 심하게 있더라고.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그림을 오래 그리시고 그 작업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네, 하셨다라는 그렇죠. 네, 말씀이신가요? 아마 제 인생에서 예.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때 아닌가. 얼마나 오래 계셨는데요, 작업실에서? 작업실에서 예. 뭐 아침에 9시에 문 열면 밤 8시까지 밤 예, 8시까지. 그 판화실에서 있었죠. 예.
저녁 늦게까지 네.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학교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아. 아마 예술가로서의 그 근면성과 그 열성 이런 것들 아마 다른 것보다도 많이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까. 뭐 사실 그 첫 번째 그 교수 그 채용 시험에 제가 갔는데 아마도 그 프랑스 그 유명한 작가도 있었는데도 왜 저를 그 당시에 뽑았는가는 학교 책보다 그 시 쪽에서 저를 뽑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들었을 때 근데 이제 결국에 그 학과장으로 뽑혔던 사람이 굉장히 좀 적응을 못 하더라고. 그 사람이 2년 있다 나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 채용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그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그걸 많이 인정해 성실함을 예. 인정해 주셨다고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이 좀 잘못됐다는 걸 좀 사람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런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수들은 뭐 언어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 학생들과의 융합과 그다음에 또 교수들 간에 끼리. 예, 동료 간의 그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주변 교수님들이 좋게 평가하시나 봐요. 아니요, 뭐 친구 같죠 뭐. 아, 같이 음식 대접도 아니 뭐 같이 해가 많이 먹고 아, 제가 예. 뭐 예, 근데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다는 것 같은데 예. 그 교수들 회의에서 예. 김명남 작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네. 회의를 열어 줄 정도까지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데 뭐 그런 그 얘기 어떤 자세히 건가요?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그뭐 무슨 이제 얘기인가요? 회의보다는 예. 당신들이 모여서 제가 없는 날 그 얘기를 하면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면서 사실 그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식사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불어가 안 되고 정말 누구랑 얘기할 때도 항상 시간도 없고 사실은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없는 그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것도 일종의 회의도 되죠. 그 식사하면서. 그 김명남의 에너지는 도대체 뭔가를 이제 얘기를 했대요. 김치? 왜냐하면 제가 막 여러 가지 뭐 저기 뭐 학교에서 네. 뭐 그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자기들이 이제 한국 음식을 알고 문화를 네. 아니까 김치하고 인삼이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맞았네요. 네, 근데 인삼은 제가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 없고 김치는 제가 담아서 먹으니까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저는 작품을 네. 보면서요. 네. 이방인이시잖아요. 근데 네. 이방인이 아닌 것처럼 네, 네. 잘 지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향수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작품을 보면 예. 왠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아이, 많이 그 있죠. 서정적인 그런 예. 느낌이 나거든요. 네, 많이 있어요. 예. 네, 어떠신가요? 제가 저는 시골에서 컸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유년의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도시에서 크고, 뭐 이제 도시에서 자란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시골의 그 왜 잡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그 선들 그리고 흙담 뭐 땅에 그 자연스럽게 그려진 그런 선들 있죠. 그런 걸 많이 그리워하고 그리고 비가 와서 그 운무가 응? 걸터 앉아서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제 그림에 다 녹아나는 거죠. 그 유년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죠. 아, 그렇게 구멍을 뚫으시는 거군요. 구멍은 왜 뚫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 눈을 아까 제가 녹내장 얘기도 했지만은 예. 눈을 떠서 사람을 보고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있지만은 정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창 때문에 상대를 제가 이제 우리 그 평론가님을 이제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평론가님의 그 창이 너무나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또 너무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떠나서 저는 이 구멍들을 통해서 그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예, 그런 걸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소통을 통해서 좀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이해도 하고 예, 좀 사랑도 나누고 또 평화롭지 않겠냐 이거죠. 예,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관람자들과 소통하고 싶은 네, 마음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저기 미니어처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네, 관람자일 수도 있고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예. 지금 다음 저 작업에는
여기서 만난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한번 해주세요. 저희도 출연시켜주세요. 그렇게 제가 요 최근에 파리에서 네. 전시를 개인전을 하고 왔는데 예. 이제 그 화랑에 관람객으로 왔던 한 사람이 얘기를 예. 하는데 그 작은 사람이 어느 귀퉁이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아닌가라는 참 자기의 그 고독감을 제가 표현해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금 뭔지인지 모르게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같으면서도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가님 그림을 보면은 그냥 혼자서 여행 떠나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사귀고 이런 여정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독일의 미술사학자인 그 한스 제들마이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은 사실은 세상을 나오면서부터 끊임없이 여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이 누군가에게로 가서 전시장에서 보여지고 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김명남 작가의 이렇게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그 작은 플라스틱의 인간들이 적재적소에 온 산속에 길 옆에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것을 우리가 이 작품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작가님이 이런 실로 만들어 놓은 게 다 여행길 떠나서 네, 길이죠. 따라가신 길이고,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이런 바늘 구멍을 예. 그 뚫은 그 텍스처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하나의 그 도시일 수도 있고 시골일 수도 있고, 아, 네, 그다음에 도시 예, 이렇게, 도시일 수도 있고 예. 시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만났던 그 풍경들, 아,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미니어처들은 어떻게 작업하신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걸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요, 제가 만들지는 예. 못했고요. 나와 예. 기성 오브제들 같아요. 샀어요. 만들어 놓은 것들.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자연적으로- 그게 좀 고민이에요. 예. 저 오브제를 어떻게 사지 않고 어떻게 제가 할 건가 그 고민 좀 하고 있어요. 종이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힘들 텐데. 네, 그거는 좀 힘들죠. 근데 나도 사실은 김영남 작가의 네. 그런 작품의 독특함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저런 미니어처들이 작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네. 이미 만들어진 네, 네. 그런 오브제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오브제들에 대한 반복 같은 것이 작가의 창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약화시킬 수 네, 있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뭐 자른다든가 해가지고 다른 오브제들하고 네. 같이 겹쳐가지고서 합성을 해가지고 하면 아마 훨씬 더 색다른 그런 폼과 재밌겠네요. 제스처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거를 미니처를 쓰지 않고 쓰게 되더라도 평론가님의 말씀처럼 그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 바로 그 안동에 종이를 한지를 보러 가요. 왜냐하면 제가 한지를 어떻게 떠서 거기 기술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장인들하고 제가 이제 거기에 좀 선을 넣고 그렇게 해서 미니처가 필요 없는 작업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창이. 그렇죠. 네, 이렇게, 이중창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에 있는 뭐 여행자들, 여행길, 뭐 그림자도 있네요. 네, 있어서 약간 소통을 넘어가지고 약간 들여다보는 창, 아까 창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하신 것 같으세요. 이중창에 또 담긴 의미도 있나요? 예, 이제 지금 저 작업에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예. 대로 그게 있잖아요. 하나 더 그 창이 예. 있죠, 그죠? 저건 그 겹쳐지는 그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그 내가 만든 창에서 또 다른 창을 만들어서 다르게 보겠다는 그런 게 있죠.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또 새로운 작업을 구상하시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시나 네. 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구상을 많이 해왔기 예. 때문에 어떤 그 이제 아까 이렇게 바늘로 실로 이렇게 한번 드로잉을 하고 나면은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게 머릿속에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평론가님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이중적인 네. 창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달아내리는 작업은 사실 앞에서 보는 것보다 검은 공간에 불 라이트를 하나만 써서 그렇겠다. 뒤에서 바라보면은 예. 그게 막 은하수 같은 느낌, 물 있잖아요. 물방울이 툭 떨어지는 느낌. 그 저런 미니처도 훨씬 더 부드럽게 그 우리한테 조각품 같이 나타나는 그런 게 있어요. 전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느낌이 맞아요. 굉장히 다르죠. 설치를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설치 작업이겠네요. 설치로 봐야죠. 저기에 이제 다음 작업은 뭐 물을 그러니까 설치를 쭉쭉 내려서 아주 이렇게 검은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밑에 이제 물을 흘려서 사람들이 정말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음. 좀 걸어다니면서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기회가 되면 이제 하고 싶어요. 김영남 씨가 보여지는 그 외모의 아직 넉넉함보다 상당히 로망틱하고 섬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예민한 그런 그 성격의 사실은 소유자로 저는 보여져요. 정말이에요.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잘 봐줘서. 아니, 저를 자주 놀리거든요. 저이 터프함, 이 덩치가 실루엣이 좀 이렇고 하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셔서요. 노래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정감 있는. 좋아해요. 그림 자체에도 어딘지 모르게 정이 느껴지고 동양적인 미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예,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좀 아주 활동적이고 이렇게 막 좀 와일드하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림이 저렇게 정적이고 서정적인가. 근데 제가 마음이 그렇잖아. 제 마음이 그렇죠. 사람이 작가가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다양한 장르의 작업들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2010년도에 레지던스 그때를 계기로 네. 지금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네, 이제 네, 하시게 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앞으로는 네.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으신지 말씀 좀 이제 해주시면. 계속 네. 이 작업인데 아까 우리 평론가님이 잘 지적해 주신 그 입체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곡을 좀 배제하고 이 작업을 미니멀 쪽으로 계속 하면서 좀 더 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미니멀한 작업. 예, 뭐 이것도 그런데 네.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품 속에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충분히 그 김영남 작가가 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잘 구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와. 작품들에 네. 보면은 아주 절제와 그다음에 자제, 아. 그다음에 그 간결함 이런 것들이 그 정말 미니멀 회화처럼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각인되어져 있거나 그 송곳으로 그 느낌이 화폭을 있네요. 갖다가 네. 그 찔러 가지고서 열어 보이는 마치 그 이태리의 루치오 폰타나의 작품 같은 어떤 그런 새로움 같은 것들이 아마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림을 사가시는 분들은 외국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기억에 남는 컬렉터가 있으시면. 네, 프랑스에서 네. 유학 초기에 제가 정말 부르 안 될 때 같은 동네에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분이 그 등에 매는 가방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도 못하면서 가서 마담 다 할 수 없잖아. 가방이 열려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 동양 여자가 이제 이렇게 자기한테 그런 친절을 베푸니까 집이 어디냐 그래서 내가 이 길에 산다니까 자기는 이 길인데 와서 차를 한잔 하자. 그래서 만났는데 당신 뭐 하냐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린다. 그때부터 그게 한 94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작업을 계속 사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국을 방문했는데 아, 너무 재밌어. 전화로 제가 모든 걸 해결 다 했거든. 프랑스에서 있을 수 없는. 어. 전화로 뭐 어디 가면 안동 가면 안동, 뭐 대구 가면 대구, 네. 경주 가면 경주. 제가 다 친구네요 이제. 전화로 다 해가지고 해결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파티를 하는데 집에 네. 왔는데 한국 가면은 명남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고. 되게 재밌죠. 예, 사실 아시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오늘 네. 이렇게 아름다운 TV 갤러리 나와주셨는데 못다하신 말씀이나 나와주신 소감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론가님이 한 17년 전에 저보고 아유 그림만 좀 그리지 말고 수도원 생활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제발 나와서 사람도 좀 만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정말 물론 친구들을 많이 만났죠.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좀 대중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말 17년 이후에 저를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성격도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이제 시청자들 앞으로 찾아가는 거는 참 드문 일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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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